여러분 이제 2차 곡선은 이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건데 이 2차 곡선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뭐라 하시면 되냐면은 이 정의, 개형, 방정식, 용어, 접선, 반사 여러분이 프린트로 필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요것을 다 채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저 뒤에 프린트 있습니다. 프린트에다가 필기하시기 바라고요. 자, 좀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해봅시다. 네, 이것을 15분 동안 딱 정리를 하고 나머지 문제를 빡 푸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 15분 동안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먼저 정의부터. 타원의 정의. 두 점으로부터 정점입니다. 정점. 정해진 점. 두 정해진 점. 두 정점으로부터 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요것을 타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의 여러분 정의 외우시고요. 그래서 타원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두 점이 정해져야 되고 그 거리 합이 얼마인지가 있으면은 이제 타원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형을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두 정점이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거리의 합에 해당되는 실의 길이 그만큼의 길이를 가진 실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그 실을 이렇게 이제 양 끝점을 고정시켜 놨어요. 그리고 나서 펜으로 이걸 팽팽하게 당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무줄은 아니고요. 길이가 정해진 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어떤 일정한 값을 갖는 상태라는 얘기죠. 얘를 펜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게 타원입니다.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해되겠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개형은 이렇게 이제 타원이 만들어지겠고 그러면은 방정식도 이 정의로부터 그대로 유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정점을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x축상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 좌표를 c,0하고 마이너스 c,0이라고 하고 이 타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라고 했을 때 이 정의를 충족시키는 대로 식을 바로 쓰는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c,0까지의 거리 플러스 c,0까지의 거리 각각 루트로 나오겠죠. 그래서 루트 플러스 루트가 얼마 상수 딱 이렇게 해서 가지고 그 식을 정리하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예쁜 식이 나온다.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이라는 이렇게 식으로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그 얘기고 이때 이 c는 a, b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이 c 값이 딱 구해지는 겁니다. 이거 세트로 같이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외울 것은 정의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을 유도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 뭐 유도 과정은 차치하더라도 요 타원의 방정식 기본적인 형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봤을 때 y가 0이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a니까 x절편이 a, 0하고 마이너스 a, 0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x가 0일 때도 y가 플러스 마이너스 b니까 y절편이 또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편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a 값과 b 값을 할 때 c를 이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타원에서 알아야 될 용어는 뭐냐면은 이 두 정점부터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라고 했을 때 그 두 정점을 초점이라고 합니다. 초점. 초점 용어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타원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장축하고 단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타원을 보시면은 좌우로도 대칭이고 위아래로도 대칭이죠. 그때 이제 그 대칭 축을 장축, 단축이라고 그러는데 긴 축을 장축, 짧은 축을 단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대칭축이라고 할 때는 직선을 뜻하는 때가 많은데 여기서 타원에서 장축, 단축은 선분입니다. 선분. 그래서 여기 끝에서 끝까지. 알겠죠? 장축. 그다음에 단축도 끝에서 끝까지. 이게 선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장축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길이. 그럼 여기 장축의 길이가 뭐겠어요? 2a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축의 길이 2b. 단축의 길이 2b. 그래서 여기 식을 보면은 여기서 장축의 길이 2a, 단축의 길이 2b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이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 이 경우에 거리의 합이 얼마겠어요? 자, 칠판 보시면은 거리 합이 여러분 이 점도 이 x절편에 해당되는 이 점도 타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이 점부터의 거리의 합이 다 똑같은 점이라는 얘기죠. 근데 대칭성에 의해서 요 길이는 요 길이하고 같을 테니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같아서 요게 바로 두 정점부터의 거리의 합에 해당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타원에서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그 거리의 합이 얼마냐? 바로 장축의 길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2a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타원에서 또 등장하는 용어가 꼭지점이 있습니다. 꼭지점. 다각형은 아닌데 이 장축, 단축이랑 이 타원이 만나는 점들 있죠. 네 개의 점이 있죠. 그죠? 요 네 개의 점을 꼭지점이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또 이 두 초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중점, 이것을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심. 여기 이제 중심을 받치면은 평행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심, 무게중심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 밑에 접선 반사는 이거 세 개 한꺼번에 얘기를 하겠고, 쌍곡선은 이 합이 차로 바뀔 뿐이죠.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집합,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게 이제 쌍곡선이 되겠고, 그래서 이것도 개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두 정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이 길이 빼기 이 길이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다 그거예요. 그러면 차가 일정하니까 왼쪽에서부터 멀어지면 오른쪽에서부터도 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멀어지고 해가지고 이런 점들을 차가 같은 점들을 쭉 모아보면은 이런 이제 곡선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요 길이 빼기 요 길이가 어떤 값을 갖게 되면 밑으로 요 길이 빼기 요 길이도 같은 값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아래로 당연히 대칭일 수밖에 없겠고 자명하죠. 그 다음에 요 길이 빼기 요 길이랑 또 같은 값이 또 대칭적으로 좌우로도 대칭이겠죠. 이 길이 빼기 이 길이도 같은 값을 가질 테니까 이게 왼쪽으로도 이렇게 똑같은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닥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쌍곡선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 개형이 이렇고 이것도 이제 방정식을 바로 이 정의로부터 유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두 정점부터 거리 차가 일정하다고 그랬을 때 이 두 정점을 쌍곡선에서도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똑같아요. 초점인데 이 초점을 x축상에다가 배치를 하고 c,0 마이너스 c,0이라고 우리가 좌표를 부여했을 때 이제 방정식을 도입할 수가 있겠는데, 유도할 수가 있겠는데, 이 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라고 놓고 또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루트 빼기 루트가 나오겠죠. 근데 차니까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루트 빼기 루트에다 절대값 씌워서 이제 이 거리의 차 쓰면은 그걸 정리했을 때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로 딱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c값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쌍곡선의 방정식 기본 형태를 봤을 때 y가 0이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a겠죠. 이게 바로 x 절편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플러스 a, 0, 여기 마이너스 a, 0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y절편에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x가 0이면은 음수가 1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y절편은 없겠고, 그리고 타원의 방정식과 쌍곡선의 방정식을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이제 기하 선택한 사람들은 헷갈릴 리가 없겠지만은 미적 선택한 학생들은 이걸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양수하고 양수를 더해서 1이니까 얘네들이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곡선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차가 1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 천일, 만, 만일, 1억, 1억 1, 1조, 1조 1 이렇게 1차이가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들이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게 이제 가능해져서 이렇게 양쪽으로 다 뻗어가는 겁니다. 사방으로 뻗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를 구할 때 타원에서는 여기를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쌍곡선에서는 여기를 더하는 식으로 계산하는데 이것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타원은 초점이 곡선, 이 폐곡선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빼는 거고, 그다음에 쌍곡선은 C가 A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더해 주는 것이고, 헷갈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쌍곡선에서 알아야 될 용어가 이제 초점은 얘기했고, 그다음 타원에 있는 장축, 단축 대신에 쌍곡선에서 있는 축을, 요 축을 뭐라 그러냐면 주축이라고 합니다. 주축. 주축. 이것도 직선이 아니라 선분이에요. 그래서 주축의 이제 길이라는 게 가능하겠죠. 주축의 길이가 얼마겠어요? 2a입니다. 예? 여기가 x절편이 a고 마이너스 a라고 했을 때 그 격차, 이게 주축이 되는 거고, 두 정점부터의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그 거리의 차 역시 2a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쌍곡선에서도 이제 꼭지점 똑같아요. 꼭지점, 여기 이 주축과 쌍곡선이 만나는 두 점, 이것을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타원에는 없는 쌍곡선에서만 좀 고유한 것이 점근선이라는 게 있는데, 점근선, 점점 가까이 가는 직선이라는 얘기죠. 이 곡선이. 여기서 점근선이 뭐가 되냐면은 요런 직선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좀 그런데 요 직선에 이 곡선이 점점 가까이 갑니다. 이것도 점점 가까이 가고, 또 요런 직선에 이 곡선이 점점 가까이 갑니다. 간격이 점점 좁아져요. 말 그대로.
그러면 왜 이렇게 정근선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1000, 1001, 1억, 1억 1, 1조, 1조 1 이런 식으로 격차가 이게 둘 다 커지면서 간격 격차만 1이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절대값이 커지게 되면 둘 사이의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1대1에 점점 가까워지겠죠. 예? 1대1에 가까워지니까 그 1대1에 가까워질 뿐인데 1대1이 됐을 때가 바로 정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제곱분의 x제곱 이퀄 b제곱분의 y제곱을 y에서 정리해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는 두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게 정근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것도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포물선으로 가보죠. 타원과 쌍곡선에서는 두 점, 초점이 두 개 나오는데 포물선에서는 한 점과 한 직선이 나옵니다. 한 점과 한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이게 포물선입니다. 한 주어진 점과 한 정점과 한 직선, 한 주어진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그리고 이때 요 점을 초점, 용어는 똑같습니다. 근데 요 직선을 뭐라 그러냐면 준선이라고 그러나 준선. 용어 아셔야 되겠고요. 기준이 되는 선이다 그 말이야. 준선. 그럼 이제 개형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한 직선과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그래서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여기 똑같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똑같고. 뭐 이제 이 점하고의 거리와 연결하면 되겠고, 직선하고의 거리는 당연히 수직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 같은 점들의 집합. 또는 요 점과 요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집합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네? 이게 이제 포물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요런 포물선의 방정식이 y제곱 이퀄 4px가 나오고 요런 포물선의 방정식이 x제곱 이퀄 4py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외우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 타원의 방정식하고 쌍곡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외우고 초점 구하는 방법까지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포물선은 이게 뭐예요?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얘는 그 2차 함수를 xy 뒤바꿔 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2차 함수 x제곱 4py 여러분이 알고 있는 2차 함수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다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포물선에서 알아야 될 용어는 초점하고 준선 말고 또 축. 그래서 축은 요 대칭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칭축. 초점을 지나면서 준선의 수직인 직선. 요것을 포물선의 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고 그래서 용어까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접선에는 뭐가 있냐면은 접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타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쌍곡선, 포물선에도 다 공통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요런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졌다고 치고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이라는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 타원의 위의 점, 이 타원 위의 점, 그 2차 곡선 위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이제 기울기가 주어져 가지고 요 타원에 접하는 직선으로서 기울기가 m인 직선, 즉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차 곡선의 접선에는. 그러면 여기서 이 타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1학년 때 원의 방정식 주어지고 그 원 위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어떻게 썼나요? x제곱 대신에 x제로 x, y제곱 자리에 y제로 y 집어넣었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x제로 x 나누기 a제곱 그 다음에 b제곱분의 y제로 y 이퀄 1. 요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요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요 이유는 근거는 정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음함수 미분법에서 나옵니다. 음함수 미분법 바로 음함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이것을 x로 미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a제곱분의 1은 상수고 2x가 곱해지겠죠. 또 b제곱분의 1은 상수고 2y 곱해지고 그 다음에 dy dx 이퀄 0. 거기서 이제 dy dx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음함수 미분법으로 도출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인 직선은 여러분 기울기가 m이니까 요 직선을 y 이퀄 mx 플러스 k로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울기 m인 직선을 구한다는 것은 이 k 값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k가 m이나 ab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어떻게 하냐? 요 둘을 연립합니다. 얘하고 접하는 거니까 연립을 해. 연립을 한다는 얘기는 요 y 자리에다가 mx 플러스 k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럼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접하니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라는 것, 이 판별식이 0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 k 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y 이퀄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m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나오는데 요 식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요 식은 외울 필요 없고 근거가 판별식이 0이라는 것으로 연립을 해가지고 판별식이 0이라는 것으로 이게 도출된다. 그거는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차 곡선의 접선 두 가지가 있는데 음함수 미분법으로 도출되는 경우하고 판별식이 0이라는 것으로 도출되는 경우하고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타원에서 두 가지인데 그러면 쌍곡선, 포물선 마찬가지입니다. 쌍곡선에서도 이 쌍곡선의 방정식이 주어지고 쌍곡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자 한다면은 똑같아요. x제곱 자리에 x제로 x, y제곱 자리에 y제로 y 넣는 거 똑같고 그 근거는 음함수 미분법에서 나옵니다. 그다음 여기서 쌍곡선에서도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구하고자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연립해가지고 판별식이 0이라는 것으로 나온다. 그다음 포물선에서 자 이거는 한번 연습해 볼까요? y제곱 이퀄 4px라는 포물선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포물선인데 이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 x0, y0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자 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y제곱 자리에 y0, y가 또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4p하고 x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1학년 때 원의 방정식 하면서 다뤘을 수도 있어요. 2분의 x 플러스 x0가 들어가는데 아나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 이거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리를 알면 돼. 이게 어떻게 나온 거다? 음함수 미분법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르더라도 이걸 음함수 미분을 해보면은 2y 한 다음에 dy dx가 되고 그 다음에 4p가 되겠죠. 그래서 dy dx가 y가 이제 0이 아닐 때 y분의 2p라는 이 일종의 도함수가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y좌표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요 얘기입니다. 음함수 미분법을 쓴다는 게.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접선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2차 곡선과 관련된 접선 문제는 다 해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두 종류 중에서 판별식이 0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녀석들이 다 2차 곡선이기 때문에 2차 곡선. 네? 2차 곡선. 2차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차 곡선이 아니면 이 방법을 판별식이 0이라는 조건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2차 방정식이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반사. 반사는 이거예요. 초점에서 나온 빛이 반사가 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그건데 자, 타원에서는 초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초점에서 빛이 나옵니다. 빛이 나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반사가 된다. 뭐 어디로 가냐 그 말이지. 그러면 반사가 되는 원리는 뭐죠?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원리에서 반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이제 이 접선이 있고 거기에 법선이 있고 입사각 반사각에서 경로가 결정이 되는데 그 경로가 뭐냐? 다른 초점을 향해 가는 경로가 되는 겁니다. 요거 뭐 증명할 수 있는데 생략하고 결론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에서 나온 빛은 반사돼서 다른 초점으로 들어간다. 다음 쌍곡선. 쌍곡선에서도 이제 비슷한 성질이 있는데 초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초점에서 나온 빛은 반사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냐? 자, 역시 입사각 반사각 같다는 원리로 반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마치 다른 초점에서 빛이 나와서 직진하는 것처럼 경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여기서 이제 일부 반사되고 일부 직진했을 때도 일부가 직진했다? 그럼 여기서 또 튕겨가는데 마치 다른 초점에서 빛이 나와서 직진하는 것처럼 경로가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쌍곡선에서 빛의 반사 특징이고 그다음 포물선의 경우에는 초점이 여기 있을 때 초점에서 나온 빛은 반사가 돼가지고 축과 평행하게 나아갑니다. 거꾸로 축과 평행하게 입사한 빛은 반사가 돼가지고 초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